여러분, 요즘 대학생들 원자력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원자력 학과가 개설된 학생들 중심으로 시작되는 그런 원자력에 대한 시위이기는 하지만 원자력 산업이 그만큼 무너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은 완전히 무너졌죠.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같이 이런 작은 나라에서 말입니다. 원자력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혹은 저기 프랑스하고도 경쟁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중에서 가성비 갑입니다. 가성비 갑. 가성비는 1등이에요. 게다가 뭐 성능이나 안전성, 이것도 거의 1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쓰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이 원자력 산업을 완전히 죽이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이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도대체 원자력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나 싶어요. 저는 진짜 안타까워 죽겠거든요. 여러분, 스마트 원자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스마트 원자료는요, 굉장히 작은 원자를 뜻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만든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건 한 지역 있잖아요. 한 지역. 전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작은 도시에서 이 스마트 원자료를 만들면 그 도시 전체가 전력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규모예요. 그런 스마트 원자로를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지금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폐기하고 있는 실정. 어느 누구도 이 스마트 원자로를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경쟁력 자체가 지금 바닥에 묻히고 있고요. 원자력 산업들마저도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산중공업을 방문을 했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두산중공업 이러면 대한민국 원자력의 표본입니다. 그 원자력의 표본임 회사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죠. 원자력이 폐해가 많은지 신재생에너지가 폐해가 많은지 한번 이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담보가 되어 있는 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국에 가면요, 야산이라는 야산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심지어 농사를 지어야 될 땅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와 있어요. 아니,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와 있어요. 환경에 어느 게 더 치명적일까요? 저는 이 환경단체가 계속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풍력발전소요? 바다 환경은 어떡하고 산악 환경은 어떡하나요? 해안가에 짓는 풍력발전소, 이게 과연 산업 경쟁력이 있을까요? 대관령에 있는 풍력발전소,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경쟁력이 있으면요, 아마 대관령에 엄청난 풍력발전소가 만들어졌겠죠. 그만큼 이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태양광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 심지어 셀까지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우리가 썼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 뭐 다 망하잖아요. OCI도 그렇고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웅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중국 업체만 배불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게 귀를 안 열어요. 안 들어. 산업 현장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 원자력이 무너지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든 중국 기업으로 가든 프랑스 기업으로 가든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폐업을 해도 아예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수주하겠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수주가 쉽습니까? 대한민국도 원자력 산업을 포기를 했는데 어느 누가 있어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한테 짓게끔 하겠어요. 대한민국도 파기를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원자력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죠. 여기는 10기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영국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체코도 지금 하고 있죠. 체코도.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원자력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가면서 경쟁력을 점점 쌓아간다면 그들도 한국 가성비 값. 가성비 값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짓는 것보다가 운영해서 앞으로 가져갈 것, 그게 더 효과적이란 뜻입니다. 비용 대비 성능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업체들 것보다는 월등하게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미국조차도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배웠거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웨스팅하우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원자력 발전소가 완전 독립이 됐어요. 오히려 미국의 기술보다 우리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했죠. 그러니까 스마트 원자력까지 만들어낼 정도의 어떤 세계 1등의 기술력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 보겠다는 야당의 노력도 부족한 것 같고요. 산업계의 노력도 부족한 것 같고 참 안타깝습니다. 오죽했으면 학생들이 1인 시위로 나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전역에서 학생들이 원자력 탈원전 반대 시위죠. 이름은 녹색원자력 학생연대입니다. 녹색원자력 학생연대는요. 서울대, 카이스트, 한양대 이렇게 해서 대학의 원자력 공학과가 있는 14개 대학의 어떤 학생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오죽했으면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혼자서. 세계 최고 원자력, 한국 원자력, 누가 그를 죽이는가 이렇게 써놨죠. 그 옆에는 보면 원전 하나 죽일 때마다 뜨거워지는 지구 이렇게 써놨습니다. 원전 하나 죽일 때마다 늘어나는 전기요금 이렇게 써놨고요. 원전 하나 죽일 때마다 무너지는 첨단 산업이라 써놨습니다. 원전 하나 죽일 때마다 미소 짓는 중국이라고 썼어요. 탈원전 정책 절각 철폐하라. 사실 여기에 썼는 내용들이 맞아요. 모든 거는요. 국가의 어떤 백년대계와 연관 지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연관 지어서 이게 상생과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요.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원자력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를 해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지지율이 50%가 안 넘었습니다. 그런데 50%가 안 넘는 지지율로 무조건 밀어붙인다.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백년대계와 연관된 국가의 기간산업인 경우는요. 존폐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반드시 국민의 이야기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난리잖아요. 여기에 미소 짓는 중국이란 말이 왜 들어갔겠어요. 한국 원자력이 이렇게 되면 중국이 가성비 갑이 되는 거예요. 가성비 갑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전 하려고 해도 못해. 왜?
체르노빌 사건 때문에 체르노빌 사건 때문에 원전을 판매하고 싶어도 판매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스마일 사건이 있잖아. 이스마일 섬에서 사건이 그런 원전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원전 사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일본도 게임이 안 돼요. 후쿠시마 사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난리를 쳐도 원전은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만 이렇게 나가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광화문에도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오히려 이게 원전이 더 친환경적인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가 더 친환경적인지 이거 분석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나서는 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맨 처음 아이템으로 이렇게 올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예요. 이 산업이 하나 무너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1인 시위를 광화문, 서울역, 수원역, 천안 신세계 백화점, 대전역, 광주, 송정역, 부산대, 제주시청 할 것 없이 학생, 교수, 연구원, 원전산업 종사자,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까지도 다 참여를 해서 1인 시위를 이렇게 벌였습니다. 그러나 메아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살려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통령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게 절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왕정이나 다름없는 만큼이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생각하면 돈 9,300억도 그냥 쉽게 쏘아요. 통신비 2만 원 말입니다. 공감합니다. 그 한 마리에 그냥 이 9,300억까지 펑펑 쏘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을 들어줘야 합니다. 야당을 지지한 국민도 국민이고요. 여당을 지지한 국민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을 찍은 사람도 국민이고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도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 의사를 다 존중해 줘야 합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그게 국가 산업에 국가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요.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40%밖에 4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대통령이라고 하면 아마 어느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가 백년대계 국가 기관 산업을 이렇게까지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의 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용기라고 보이는데요. 게다가 우리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그런 거라고 보이는데 더 힘을 내고 더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참 스마트 원자력까지 개발하는 대한민국인데 진짜 안타깝죠.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